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이승기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은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는데 특검 수사 결과를 각 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병원 조국혁신당 대변인까지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하겠습니다. 자, 뉴스브리핑입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란 특검이 어제 18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내란 특검팀은 6달간의 수사를 모두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어제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목적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거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로 2024년 4월 총선 이후로 이제 벌어졌던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거론했었는데 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비상대권을 주변에 여러 번 언급을 했고 2023년부터 이미 계엄 물밑 작업을 해왔다면서 총선 이후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계엄 이후였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예. 또 대통령실이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이제 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다고 봤는데 아무래도 두 기관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밀착하게 됐던 겁니다. 예. 2024년 3월부터 윤 전 대통령이 안가와 관저에서 군인들을 만나서 당시의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게끔 유도하면서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고 이를 건네들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반대하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 장관을 교체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했고요. 계엄 당일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도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거였다고 윤 전 대통령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목적은 2024년 총선 결과를 조작하려는 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계엄 선포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각종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건 맞다고 봤지만 김 여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준비하거나 인지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 계엄 당일 김 여사의 행적을 조사했는데 성형외과에 간 사실을 파악하고 담당 의사들을 조사하긴 했지만 계엄과 관련된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예. 오히려 김 여사는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하게 화를 낸 걸로 특검팀은 파악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특검팀도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죠. 네, 특검은 조희대 원장의 내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여권에선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0시 46분쯤 대법원에서 계엄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란 대응이 있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특검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속전속결로 이제 처리를 하면서 여권에선 조 원장이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고요. 지기현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그러니까 올해 초에 내린 것에 대해서도 공모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됐던 게 지난해 12월 3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무속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도 나돌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왜 그날 계엄 선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특검이 판단을 했죠. 네, 특검은 12월 3일이 미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한 날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상태였는데
특검팀은 1972년 10월 유신도 미국 대통령 선거 중에 일어났다면서 대선 전후 혼란한 시기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계엄을 인정받지 못할 걸 염두에 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 실제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미국 CIA 국장 내정자를 5일에 그러니까 12월 5일에 면담할 예정이었고 예. 그래서 4일에 출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조 원장의 움직임을 계엄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거였다고 보고 있고요. 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미국 협조라고 적혀 있었던 것도 이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예. 다만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속인이나 역술인의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어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네요. 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0년 넘게 알고 지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비선 조직을 만들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 같은 군사 정보를 이제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예. 1심 재판부는 어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눈에 띄는 대목은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직접 언급한 부분이었는데 재판부는 2024년 8월부터 12월 3일까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예상할 만한 그 어떤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예.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예. 자,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어제 전방위적인 수색에 나섰죠. 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어제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본진과 한학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그리고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의원 자택과 사무실 또 편파 수사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 등 10곳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해당 사건 자료를 이첩받은 지 닷새 만이었는데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영장에는 두 사람이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앞서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에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280억 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지만 경찰은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확보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민주당 전재수 의원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여당은 내란 특검이 성과를 내긴 했지만 남은 의혹이 많다면서 2차 종합 특검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외환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내란 가당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면서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차 특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포함하자는 야당의 요구엔 물타기다, 절대 수용 불가라고 했습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유착 의혹과 민주당 일부 인사가 받고 있는 의혹은 규모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2차 특검법을 올해 안에 처리할지 여부를 민주당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서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일반 형사사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증거도 결론도 없는 내란몰이 수사였다고 맹비난했고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과의 내통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개혁신당과 협의해서 이번 주 내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경제 뉴스 하나 짚어볼까요? 지금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정부의 거듭된 개입에도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또다시 국민연금 카드를 꺼냈네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471원으로 마감됐는데 예.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심리적 저지선인 1,480원마저 넘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고 이제 한국은행으로부터 원화와 달러를 직접 맞바꿀 수 있게 되고 네. 이 경우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해지 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예. 이는 환율이 미리 정해놓은 기준보다 높아지면 국민연금이 달러로 보유한 해외 자산 일부를 매도하는 거라서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연금 수익성을 놓고 봤을 땐 이런 조치가 일부라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 예. 수익성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예. 정부는 이 밖에도 환율 안정을 위해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게 하는 대책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예. 환율이 안정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격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분주한 출근길인데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정체가 덜한 곳이 많습니다. 서울은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입니다. 성동 분기점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봉지하차도 중간 지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군자교에서 성동 분기점 쪽으로 정체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인데요. 서창에서 월곶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남부권에서는 중앙선 지선 창원 쪽인데요. 옥포 분기점 부근에서 2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자,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예. 자, 미국 시장부터 좀 정리해 볼 텐데요. AI 회의론이 지속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주요 3대 지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다 하락 마감했고요. 예. 일단 다우존스도 0.09%, 나스닥이 0.59%, 그리고 S&P 500도 0.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근데 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하락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예. 여전히 미증시가 뭐 작년이나 아니면 올해 초에 비해서 그 강도, 그러니까 힘은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이런 흐름이 아마도 이번 주 내내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 부분은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중요한 글로벌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미 증시는 좀 차분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아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지난주에부터 뭐 거의 뭐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FOMC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뭐 쿼드러플 위치인데 있었고,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병행까지 잘 마쳤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는 좀 잘 버텨야 다음 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이번 주는 BOJ 통화정책회의라는 강력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예. 이번 주는 아마 말까지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랠리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투자자죠. AI 회의론자 마이클 버리가 최근 흥미로운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요즘에 참 이분 멘트 하시는 거 보는 게 너무 재밌는데요. 지난주까지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기업들을 정말 강력 비판하면서 진짜 우리가 이른바 보통 모두 까기 모드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정말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예. 갑자기 거품의 붕괴 시점을 맞추거나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갑자기 좀 발언을 하면서 예. 어제 현 시점에서 AI 주식에 대한 공매도나 푼매도는 뭐 신중치 못하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AI 거품을 비판은 하긴 하지만 거품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의견인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펀드를 청산을 하고 나서 이제 외부에 나가서 지금 서브스택이라고 이제 개인 글을 올리는 그런 그 유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견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 이분의 어떤 멘트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투자에 참고를 하실 텐데 예. 그냥 이분의 의견도 하나의 정말 월가에 많은 수백 수천의 의견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지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을 너무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포트를 많이 바꾸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 뭐 마이클 버리의 얘기보다 지금 이번 주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본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죠. 네, 사실 저는 지난주에 FOMC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FOMC가 열리는 달은 FOMC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네. 저는 이번 달은 FOMC보다 BOJ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번 주에 19일 날 일본 중앙은행이죠. 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날 일본이 아무래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꽤 크게 반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번 주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급이 긴장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발생하면 예.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이제 고갈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예. 아무래도 정말 짧은 자금이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오늘 새벽에도 엄청나게 컸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예. 이거는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수십 년 동안 이제 일본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어요. 그렇죠. 그 자금을 끌어서 전 세계에서 투자를 했는데 예. 사실 일본이 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들에게 어떤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물량은 아니거든요. 예. 이게 최소한 5년, 10년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미증시가 얼마나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거의 10배가 올랐는데, 예. 저금리로 가져가서 그렇게 10배를 투자해서 수익을 냈는데, 이자 조금 올라간다고 그거 못 내겠다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어쨌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걱정이 많은 건 알겠는데 너무 예. 과한 걱정이 시장에 좀 돌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밀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또 하나의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작년부터 일본의 금리는 올리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이 예. 충분히 좀 반영이 된 이슈고요. 다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예.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가상화폐가 급락했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떨어졌습니까? 일단 비트코인이 다시 86,000달러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에서 가상화폐를 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 이제 기업인데 예. 여기도 주가가 8%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이 그나마 좀 안전하다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예. 이거를 발행하는 회사죠. 서클 주가도 9.4%가 폭락하면서 예. 이게 가상화폐는 안전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 다 밀어버리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락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자금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좀 관건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기적인 어떤 자금의 흐름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단기 조정이지 이게 예. 시장이 깨지고 급락하는 분위기로 쭉 이어지는 하락세는 아니니까 예. 그런 것까지는 너무 확대해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전망은 잠시 뒤에 제가 여쭤볼 거고요. 자, 간밤에 우리나라 관련 ETF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보통 제가 이제 EWI FLKR 코르라고 보통 이제 티커를 말씀을 드리는데 예. 우리나라 관련 ETF입니다. 근데 일단 보니까 그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후반에 갈수록 좀 밀리고 하락을 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예. EWI FLKR은 0.04%, 0.99%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요거는 안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코르 같은 경우도 0.06% 빠지긴 했는데 오히려 애프터마켓에서 0.06%가 올랐어요. 예. 그래서 보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긴 있겠지만 네. 그래도 간만 미증시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인트는 역시 어제처럼 중국 혹은 이번 주에 BOJ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국내 증시 시장 좀 점검을 해보죠.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한마디로 중국 경제지표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이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른바 중국의 경기 둔화가 더 심화되고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12월 달은 크리스마스도 있고 소비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달인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소비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 이달에도 이런 영향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탈중국을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도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예. 중국이 소비가 줄어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에 따라서 조금 어제는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생각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것 때문에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이죠.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기업들도 동반 약세 마감을 보였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환율 때문에 국민은행과 한국은행 간의 소식이 있죠. 네, 사실 지금 환율이 저는 제일
심한 악재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이슈도 있긴 있지만 BOJ 이건 뭐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어쨌든 지나갈 문제인데 예.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높아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예. 이에 국민연금이 올 연말에 원래 종료되기로 예정돼 있었던 외환 당국과에 의한 수합을 계약을 1년 정도 연장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짧게 연장하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그래도 환율이 조금은 안정을 찾은 느낌인데 예. 일단 이것도 우리나라 시장에 또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환율 시장은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거의 뭐 제가 계속 지금 우리 방송에서 짚어드리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 증시에 따지고 봤을 때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의 약재성 이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어떤 정책들을 또 수행함에 있어서 또 고민들도 많이 함에 있어서 환율 시장이 좀 빨리 안정화되고 환율 시장만 안정화되면 사실 우리나라의 거의 시장이 어떤 불안 요소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유일한 악재다.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2개월 동안의 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가 인하가 됐네요. 네, 확실히 저는 이제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경쟁자가 있어야지 지속 성장을 한다라고 좀 믿고 있는 사람인데 예. 올해 그 대체거래소죠. 넥스트레이드가 생긴 이후에 시장 점유율을 뺏기기 시작했던 한국거래소가 예. 거래소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면서 반격에 나섰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한시적이기 때문에 농담 좀 섞어가지고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제 수수료 인하 첫날인 어저께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대금이 37%가 급락을 했어요. 급감을 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항상 우리는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투자해왔기 때문에 네. 이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 너무 이제 익숙하죠. 근데 이제 올해는 넥스트레이드가 생겨가지고 앞으로 네.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실 때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더 싼 곳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긍정적이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염원이었어요. 수수료 인하 그리고 이제 투자 이 관련 세금에 대한 인하는 염원이었고 저도 사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든 어쨌든지 간에 좀 시행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 대응 방법 좀 전해 주시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 시장이 좀 밀릴 만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겁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눌림을 이용해서 평소에 이제 매수를 하고 싶으셨던 기업들, 좋은 기업들, 실적이 예. 잘 나가는 기업들 위주로 추가 매수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BOJ 통화정책회의가 19일 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내일은 그냥 업무 보시고 예. 내일 오후나부터 보셔가지고 현금 조금 있으시거나 월급 받으신 거 있으시면은 예. 기존 종목에 대한 어떤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기업에 대한 추가 매수 전략으로 지금은 나서시는 게 맞고요. 예. 크게 수익이 나신 기업들은 좀 매도하시고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는데 저는 지금은 굳이 우리가 주식을 매도하고 도망갈 필요는 전혀 없다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히려 더 지금 시점쯤에 딱 1년 후에 이 시점쯤에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투자는 편하게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분히 투자하고 지켜보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가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조금 덜 추운 것 같더라고요. 네, 기온이 그렇습니다. 좀 올랐습니까? 네, 오늘 아침 서울은 영상 2.2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높았습니다. 예. 그 밖의 지역도 어제보다 2도에서 11도 정도나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이 8도, 강릉과 청주 11, 광주, 부산은 1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습니다. 정말 다행인데 네. 이 추위가 누그러지니까 또 미세먼지 소식이 있네요. 네, 추위가 물러가자 불청객 미세먼지가 날아듭니다. 이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쌓이는 데다 저녁부터는 북서풍을 타고 국외에 미세먼지가 들어와 이 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인천과 경기 북부, 충남은 저녁부터, 대전과 세종, 충북은 밤에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짙어지겠습니다. 예. 당분간 평년보다는 좀 온화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예. 미세먼지 끼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는 조금 풀렸는데 오늘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북부 지역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은 적겠지만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 강원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부터 밤 사이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늦은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 이 가운데 경상도 동해안은 모레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중부 내륙과 남부 높은 산지는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겠습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예. 이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전격 시사 잠시 후에 정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자,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하신 강덕구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고위원 출마 소식은 제가 잠시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 먼저 어제 발표한 내란 특검 수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권력 독점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 예. 이거를 분명히 규정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역 없는 수사 착수하고요. 그리고 기소까지 하고 예, 첫 판결이 이어진 거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예, 그렇지만 구체적인 핵심 쟁점이라든지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아직까지 안 밝혀지고 못 밝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규명할 건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진상규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2차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점수로 따지면 예. 51점. 51점. 예. 너무 좀 낮게 주신 것 같은데 어제 그 김건희 씨 관련해서 계엄 선포에 개입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 그리고 특검이 발표한 내용 중에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다 망쳤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전히 예, 뭐 관련성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김건희는 몰랐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했죠. 예, 저는 뭔가 실드를 쳤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예, 보호하기 위해서. 예. 아. 그리고 부부싸움을 통해서 너 때문에 망쳤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거를 이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예, 뭐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 예, 여전히 이 부분도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각한 게 많았는데 당신 때문에 망쳤다라는 내용을 보면 몰랐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뉘앙스로만 보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몰랐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드 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예, 여전히 저는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진한 부분들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는 게 제 종합 생각입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 예, 2차 그렇죠. 종합 예. 특검을. 어제 특검 발표 내용 중에서 새롭게 드러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계획하고 준비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했다. 그리고 12월 3일은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엄 비상계엄을 발표한 날로 정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강 의원님 보시기에 특검의 발표 내용 중에 좀 놀랍거나 새로운 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실 특검이 우발적 특검이 아니라 예, 준비된 계엄이었다. 예, 그리고 친위 쿠데타였다. 친위 쿠데타. 예, 이건 확실하게 밝혀진 거 뭐 성과가 예. 있죠. 여기서 저 노상원 씨 같은 경우는 예, 이 내란의 설계자 역할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저는 노상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 어쨌거나 큰 틀에서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드론을 북한에 보내고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하고 예.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예. 내란을 획책했다라는 것. 예. 이건 뭐 그전에도 얘기는 됐지만 예. 이번에 밝혀진 것으로 봐도 얼마나 윤석열이 무모하게 했냐라는 예. 것이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계기가 됐다라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발표 내용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지기영 부장판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조국 혁신당은 이 내용에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기현 씨는 아니더라도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은 예.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밝혀야 된다. 의혹이 있다고 보신가요? 저는 뭐 여전히 예.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서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예.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대로 밝혀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강 의원님 지금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여기에 지금 찬성 입장을 밝히시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정청래 대표는 새로운 특검이 아니라 미진한 부분에 한정된 특검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애완죄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보안이 아니라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북한의 무인 항공기 보낸 부분이요. 예.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국지전 나아가서 전면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가안보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도박 판돈으로 이거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쓰려고 했던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두 번째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도 예. 저는 이 노상원 수첩이 그냥 메모장이 아니고요. 내란에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노상원 수첩이 구체적으로 밝혀내서 역할 분담이라든지 예. 그리고 실행계획, 공모구조 이런 것들을 밝혀내면 내란의 실체가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노상원 수첩 제대로 밝혀야 된다. 예. 그리고 김건희 씨의 권력 사유화 이것도 저는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평고속도로 처음으로 이슈화한 사람인데 예. 그때 양평고속도로의 설계도의 51%를 바꿨습니다. 예. 종점을 바꾼 것도 있고.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바꿨는지 이제 여기에 김건희 씨 일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예. 누가 버튼을 눌렀는지 왜 버튼을 눌렀는지 뭘 담보로 이런 실행을 했는지 이런 미진한 부분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 소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2차 동합 특검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계신 거고요. 예, 무조건 그렇죠. 해야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자, 그런데 통일교 특검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선택적 특검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일교 반박하시겠습니까? 특검은 안 된다가 아니고요. 예. 아니 지금 통일교 민중기 특검이 예. 지금 국가수사본부에다 사건을 이첩한 지가 뭐 5일 정도밖에 안 경찰 됐잖아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5일밖에 안 됐는데 예. 이거를 특검을 해야 된다? 아니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예.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예. 아니면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아. 그러면 여야가 힘을 합쳐갖고 당연히 특검해야죠. 아니 아시다시피 어저께 전재석, 임종성, 김규환 전 현직 의원들을 다 압수수색하고요. 예. 그리고 피의자를 입건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23명 경찰들이 지금 모든 걸 다 수사력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지금은 특검을 하자가 아니고 예.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원칙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하라?
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잠깐 화제를 돌려서 어제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심이 있었습니다. 징역 2년이 선고됐고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입니다.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 지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형량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부족하죠. 부족하다. 예, 그리고 공감이 안 되죠. 예. 어떤 근데 부분에서 공감이 아니 안 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예. 그야말로 노상원의 역할이 내란의 설계자인데 예. 3년 구형에 2년 선고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란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예.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그 사적인 부분, 다시 말해 뭐 내란의 길목의 한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란의 본질을 가기 위한 시작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법원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 그러니까 지금 노상원, 김영현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해서 내년 2월쯤 지금 선고가 날 예정인데 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일정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노상원의 예. 그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란을 가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내란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지금 특검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내년 이 통일교 특검의 공동 발의안을 지금 조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됐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급해도 내란 세력과의 선거 연대를 한다. 예. 저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의미에서 무덤을 파는 것?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개혁신당이잖아요. 예.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 내란 세력과 하나가 되겠다, 연대하겠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용납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에 모든 정치적인 행위 판단은요. 여론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저께 발표했듯이 분명히 내란은 친위 쿠데타였다. 뭐 이런 부분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하겠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준석 스스로가 다음 지방선거 때 내란 세력과 함께 심판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께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단 잘하시라. 연대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연대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 그것이 무덤을 파는 꼴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 의원님 지금 경찰이 통일교 관련 내용을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특검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수사 결과가 민주당이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아도 이 수사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럼요. 저는 그게 민주당이든 예. 국힘이든 당연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러나 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관련자들 제가 알기로는 출국 금지시킨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 그 통일교 예. 윤호중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막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 어저께 제가 알기에는 저는 그 동의는 못하지만 예.
우리 그 경찰이 전재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하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은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습니까? 오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관련해서 논의가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예정이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외부 로펌에 법률 자문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문한 내용은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예. 그거는 전 대표가 마지막 판단을 하기 위해서 로펌에다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는 대표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자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굳이 공개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예. 어쨌거나 지금 우리 의총에서 여러 번 이 부분 관련해서 토론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예. 최종적인 것은 지도부에 일임하는 걸로 입장 정리했기 때문에 예. 저는 정청래 대표 포함해서 지도부의 입장을 우리가 기다려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강 의원님 혹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예. 일부 이제 안이 좀 수정이 될 겁니다. 예. 그 수정을 해서 본인이 통과해서 적용하는 게 그 방향을 맞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청래 대표가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 이혼 소지가 최소한도 없게 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펌에다 자문도 구한 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란 전담 재판부 원칙적으로 간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얘기 잠깐 하고 예. 그 최고위원 출마 소식 여쭤보겠습니다. 자, 최근 민주당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다. 백날 토론만 하지 말고 내란 재판부 법이든 뭐든 속도를 내야 한다. 흐리멍텅한 태도가 계속되면 호남에서도 조국 혁신당의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개혁에 매진해라.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따끔한 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유시민 작가 말을 저희들이 좀 더 귀담아 들어서요. 적어도 내란 극복, 내란 청산 이건 시대 요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재명 대통령 집권 6개월 평가를 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또 좀 더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내란 극복하고 청산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민생 관련 개혁하고요. 그리고 그냥 제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 최고위원 출마하신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좀 전에 유시민 작가 말씀도 하셨지만 예. 대통령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 예. 조그만 간극도 없이 예.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강북구가 지도부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그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 그런 조종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내란 청산. 제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포함해서 양평 공원 게이트 또 김건희 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적 권력 남용에 대해서 밝혔던 사람입니다. 예. 저는 내란 청산을 하는데 강북구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저는 삼선 도의원과 그리고 경기도에서 의장과 부지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예. 지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요. 여러 번 지방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큰 틀의 방향과 그리고 원칙 이런 것들을 지도부에서 강북구가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출마의 변에 일사불란하게 단합하는 집권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그러면 지금 현 지도부가 일사불란하게 단합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보면 예. 정청래 대표는 일사불란하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예. 그러나 그런 강근 좀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예. 그런 시선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전 이제 그 시선을 그리고 그 최소한의 간극도 줄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 제가 일사불란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보기에 당원들이 보기에 그런 점이 좀 보인 부분도 예.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되 우리는 적어도 큰 틀에서는 일사불란하게 간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2개 짧게 드릴 텐데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예, 주시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원 개정 등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한 적이 있다. 순서를 한 적이 있죠. 자, 두 번째. 지금 우리 강 의원님은 친 이재명계로 언론이 분류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계, 친청계 구도가 될 거란 전망이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친명계 친청계라는 구도 자체 프레임 자체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 언론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예. 우리는 친명계 그리고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이 역사적 책임을 지고 내란 청산하고 그리고 민생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대통령 중심으로. 예.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정청래 대표는 자, 친명 친청 프레임만큼은 굉장히 모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같은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원팀이기 때문에. 예, 제가 쓴소리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는 당연히 1인 1표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TF에서도요. 예. 한 명도 1인 1표제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우려했던 게 아니고요. 그럼요. 예. 그러나 예. 동시에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부터 함께 고민했던 전국 정당화를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구당 부활에 대한 고민 뭐 이런 부분도 함께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당원 주권 강화라는 것은 시대적 요구고 예. 그리고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예. 수석 최고일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정청래 대표도 강북구도 다 하나가 돼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다. 그러나 전국 정당화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대다수 당원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짧게 이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2차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생중계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생중계 업무 보고에 대해서 조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재명 대통령다운 국정 운영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 공개하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관점 저런 관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들에게 함께 대한민국의 국정을 보여드리고 예. 그리고 그 속에서 동의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수기 과정이고요. 예. 이런 과정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 관료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더 긴장되고 더 업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하나의 좋은 리더십의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 켜기가 부담스러우시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어떠세요?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주택용으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드리는 생활안정 지원제도로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뜻한 올 겨울나기를 위해 지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가 함께합니다. 엄마, 물이 안 나오는데? 요즘 비가 안 와서 그래. 아휴, 큰일이다. 뉴스 속 남의 이야기 같던 물 부족이 이제는 우리 집까지 영향을 줍니다.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빗물은 모으고 우리가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정화해서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이용한다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중한 물. 물 재이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미래의 자원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며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안녕하세요, 로이킴입니다. 오늘은 철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저는 지난 주말 편의 차량을 지원받아 서울식물원에 다녀왔는데요. 잘 다듬어진 통로와 점자 및 음성 안내 서비스까지 마련되어 시각장애인인 저도 자유롭게 식물원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식물의 숨소리와 자연이 주는 따뜻한 온기까지. 추운 겨울 서울식물원 안에서 보낸 이 시간이 평화롭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눈은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양이 많지 않아서 작은 우산 하나 정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에 5mm 미만, 서울 등 그밖의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 안팎, 경기 북동부에 1cm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더라도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과 경기 남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저녁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 지역도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출근길 추위가 덜합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3도, 대전 1.6도, 광주 2.7도, 부산 3.7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3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2도, 광주와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내륙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은 크게 웃돌면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이번엔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내란 특별검사 조은석 검사가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나 했는데 뭐 역시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짜맞추기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예. 그 수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구체적인 증거를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이 평가를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예.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수사 결과가 뭐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서 예. 당신들이 내놓은 것 갖고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2차 특검을 해야 되겠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했죠. 네, 예.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예. 더 적확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사실 238명이 6개월간 뒤졌는데요. 그 이미 그 재판 중이었던 사건 중에 이제 내란 특검이 뛰어들었죠. 예. 수건을 충분히 짜서 마른 수건이 됐는데 마른 수건을 탈탈 더 짠다고 그래서 물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도 많았고 예. 사실 일반 형사 사건의 그 구속영장 청구의 기각률에 비해서 훨씬 더 기각률이 높았고요. 예. 저는 제일 큰 문제는 한미동맹에 좀 위해 요소가 있었다라는 이제 우려를 합니다. 이제 결과로 나타났는데 예. 그 오산 공군기지에 압수수색한 MCRC를 예. 압수수색했는데 미군의 동의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한국군의 권한이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국의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예.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내란 특검의 발표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 계기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김건희 씨가 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나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네, 그 자세한 거는 그 수사를 한 특검이 잘 알겠죠.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돼서 화를 냈고 예. 그래서 부부간의 싸움으로 번졌다는 게 이제 전원으로 알려지고 이랬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계엄을 추진하면서 이 자기 배우자도 모를 만큼 이렇게 주의하고 조심하고 비밀로 하고 밀행성을 유지했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이 특검에서는 뭐 이런 팩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사전에 알았다. 그리고 알고 나서 동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나가니까 예. 부부도 몰랐던 거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이 특검에서는 저는 이 정부의 어떤 유무원의 압력을 받아갖고 국민의힘을 엮어갖고 결국에는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뛰었는데 예. 이번에 결국 그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예. 이 기각된 내용을 보면은 뭐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했던 당입니다. 예. 그리고 또 새벽 3시 넘어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됐는데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아서 대통령한테 공식적으로 계엄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한 그런 당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엮어서 하는 거는 정말 온당치 않다. 부부도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한테 알았다고 씌워 넘기는 게 얼마나 허구였나 더 알게 됐고요. 예. 덧붙여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사전서부터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제가 이제 운영위도 하고 그러지만은 예. 운영위 간사 때 운영위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언한 걸 보면은 예. 뭐 충암고 얘기를 하면서 꽤 구체적으로 계엄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저희 당에서는 아니 대한민국의 역사를 1980년에 군부 세력으로 돌리려고 하는 퇴행적인 발언이다. 당장 취소하라고 저희가 성명도 내고 발표도 했을처럼 할 정도로 저희가 깜짝 놀라고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예. 그렇게 미리 알면서도 이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 과연 그러면 특검은 어떤 잣대를 들이댈 것인가. 예. 이번에 특검이 보니까 우리 당 의원 11명을 조사했고 민주당 의원도 14명이나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알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좀 미진하지 않았나, 밝힐 부분은 밝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어제 특검의 발표 내용 중에 계엄을 계획하고 준비한 시점이 2023년 10월 이전이다. 이렇게 좀 확정해서 얘기를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2개월 후, 그러니까 2022년 7월 8월경부터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전혀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예. 하여튼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그 발표 내용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어제 1심 나왔습니다. 징역 2년.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특검은 3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메모가 상당 부분 현실화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예.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그 노상원 씨는 사실은 뭐 김용현 전 장관하고 내란 혐의로 지금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 재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이 돼서 내년 2월쯤 선고가 날 예정입니다. 네. 자, 징역 2년을 지금 선고를 받았는데 이 재판의 결과가 지금 내년 2월에 선고할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고 내용을 보니까 예. 그 노상원 씨가 이른바 했던 메모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이 일부 군인사에서 현실화된 데다가 예.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계엄의 뭐 동력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예. 글쎄 그게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그러면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 근데 큰 영향은 아닐 거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뉘앙스는. 그거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예. 네. 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에 대해서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네. 그러면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겠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힘 입장에서 보면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2차 특검을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예. 다른 입장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특검이 너무 그 위법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1차 특검의 위법성을 밝히는 2차 특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내란 특검에 관련돼서는 한미 동맹에 침해가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근데 예. 김건희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양평 공무원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분 유서를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특검에서 다 짜맞춰 놓고 자기한테 그거 사인하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괴롭고 모멸감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한다 이렇게 그런 유서 이게 내용이 있었죠. 예. 그런 거 뭐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말씀을 할 텐데 그 통일교 관련해서 예. 통일교 신도들이 어떤 뭐 딜을 해갖고 우리 당에 많은 분들이 입당을 했다고 그래갖고 대한민국 역사상 정당 역사상 초유로 제1야당을 압수수색을 해서 당원 명부를 가져갔습니다. 예. 근데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민주당도 대선을 앞두고 이 통일교와 접촉을 하고 일부는 또 후원을 하지 않았나 뭐 또 뭐 돈이 쌓여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난 여름에 그거를 밝혀내고 일체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방기해 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2차 특검의 이 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예. 결국 권력이 압력을 행사해서 뭐 임성근 해병 사단장을 뭐 어떻게 했다라는 혐의를 입증을 못했어요. 예. 예, 그리고 종교 지도자 및 교회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정상 국가인지 의심스럽게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방송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말 이 문명 국가라면은 일어나지 않았던 이 어떤 그런 그 위헌적이고 정말 좀 이상한 처사들에 대해서 만약에 2차 특검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좀 해야 된다. 2차 종합 특검을 하되. 예. 네, 아니 저는 2차 특검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은 예.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왜 무너졌습니까?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뭐 불륜이다 해갖고 무너졌는데 예.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특검이라는 게 지금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같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 특검에서 100명 넘는 검사가 500명이 넘는 인원들과 함께 조자룡이 헝칼 쓰듯이 그냥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그냥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어요. 예. 근데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하고 기소는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2차 특검을 하면 수사하고 기소하고 또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도대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2차 특검 접고 제대로 된 국정이나 살피고 예. 제가 볼 때는 물가 문제가 심각하고 환율 문제 심각하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지금 뛰어갖고 전월세난이 일어나고 예. 이런 거나 좀 챙겨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예. 미국에서 오자마자 금방 그만뒀습니다. 예. 그거는 민주당이 잘하는 말하자면은 행태인데 예. 문제가 있다고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면은 즉각 그만둬요. 이춘수 전 법사위원장도 그랬고 예. 얼마 전에 그 현지 누나라고 했었던 예. 그분도 이제 금방 그만두셨잖아요. 예. 그랬는데 전재수 이 전 장관이 이제 물론 검찰 수사라든지 뭐 특검을 저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밝혀질 것 같은 게 적어도 7번 이상은 통일교 관계자들과 만났다는 게 있고 언론 보도가 있었죠. 예, 그리고 뭐 의령에 뭐 별초하러 갔는데 부산에서 이 결제한 또 행사에 참여한 이런 게 있고 영수증도 그런데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여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이 하는 겁니다. 예. 정부 여당은
검찰이라든지 이 경찰이라든지 예. 중수처라든지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 기관을 통해 갖고 이제 수사를 따박따박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여당으로서 여당 인사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정권의 위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할 거다라는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가 정확하게 그 민주당 정부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장관을 수사하기 때문에 특검이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3대 특검은 전부 다 해갖고 해버리고 정작 특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다. 예. 뭐 특검이 뭐 다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특검이 다인 것처럼 6월 13일인가요? 3명을 똑같이 임명해갖고 이렇게 휘두르고 삼총사처럼 하고 난 다음에 예. 정작 꼭 필요한 데는 외면하고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네. 그 전재수 전 장관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늑장 압수수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전 9시 국회를 갔는데 국회 사무처와 국회의장의 협의가 늦게 끝나서 2시간 20분이 지난 11시 20분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일부 언론 보도는 대비 시간을 줬고 이미 변호인이 도착했고 파쇄기를 돌렸다는 그 소리도 들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상황이 경찰이 이 사건을 맡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검이 맡아야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아질 거고요. 예. 이 도착한 다음에 2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증거인멸을 다 한 시간을 실질적으로 줬고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께서 지금 해외에 출장 중이신데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출장 중일 때는 그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출장을 가더라도 그 업무를 위임받아 갖고 즉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출장 간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멈춰야 됩니까? 예. 아니죠. 그리고 예. 국회의장이 출장 가셨다고 그래 갖고 국회에 그런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수시간 동안 방치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이제 반문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어디 가신다고 뭐 예를 들어서 국회에 굉장한 의회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즉시 막지 못합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경찰은 이제 본인들의 객관성을 잃을 만한 행동을 스스로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갖고 특검을 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하게 하는 예. 절차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통일교 사건 같은 경우도 예. 사실은 우리 당을 공격하려고 시작했지만은 유탄을 맞은 거고 예. 예전에 그 드루킹 사건이라고 아실 거예요. 처음에 김어준 씨가 문재인 정부를 헐뜯는 다수의 무슨 댓글이 있다고 그래서 수사 요청을 해서 추미애 장관이 그거를 법률수사단을 만들어 갖고 예. 경찰에 이첩했는데 경찰이 밝힌 게 뭡니까? 그 드루킹을 밝혀내서 결국은 그 숙주 같은 김경수 지사가 나중에 지사에서 물러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공평무사하게 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특검을 통해 갖고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금 단일 법안을 공동 발의하려고 하고 있죠. 혹시 실무 조율에 착수를 했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원내 지도부에서 뭐 할 수 하고 있다고 저는 예. 보는데요. 예. 저희가 뭐 공조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예. 뭐 지난번에 공소포기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같이 뭐 한 목소리를 내 갖고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특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은 안 됐는데 네. 제3자 추천권 그러니까 특검검사 후보를 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네. 뭐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에게 주는 그런 방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 협상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네, 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준석 대표에게 통일교 특검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협력을 늘려갈 것이냐 이런 기자 질문에 국민의힘이 내부적 혁신과 방향 전환을 시도하면 모르겠지만 정치적 거래 측면에서는 소통할 이유는 없을 거라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하겠다는 뜻인가요? 뭐 글쎄요 이제 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는 못 가는데 예. 그래도 큰 뜻에는 동의를 하는데 예. 뭐 정치적인 야합으로 보이기는 싫다 뭐 이런 정도의 복선을 까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네. 지금 앞서 조금 전에 나왔던 강덕구 의원께서는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무덤을 파는 거다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방선거에서 무덤을 파고 있는 거는 민주당입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언론인이시지만은 예. 그 허위 조작 뉴스라는 것을 어떻게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5배나 물린다고 해갖고 예. 지금 언론 노조에서도 들고 일어섰죠. 예. 예. 그리고 법 왜곡죄라는 것을 만들어갖고 검사나 판사가 잘못 진행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형사처벌 받고 감옥 간다고 하는데 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전에 법제처장도 하신 분인데 예.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국 법관회의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밀어주는 말하자면 시스템인데 예.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추천권을 가진 인사 중에 법무부를 넣었어요. 예. 그거는 법무부가 법원 인사에 개입한다는 건데 그건 정확하게 상권 분립을 위배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점점 무덤을 파고 있고 이러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쉬운 거는 저희가 단단한 대한 세력 제1야당 대한 세력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러면은 저희한테 좀 지지를 보내주시고 지지율도 높아지고 저희가 좀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데 글쎄 이제 지지율도 그렇고 저희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예. 스스로 무덤을 파는 민주당한테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예. 국민의힘 내부 사정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쉽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오늘 재선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네. 자 지방선거 디데이 6개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 이 토론에 참석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할 예정이신가요? 네. 인천시장님하고 또 의정부 시장님하고 또 여론조사 대표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셔서 예. 이제는 저희가 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지난번에 저희 대안과 책임이라고 8명이 모인 재선 의원 모임에서는 지난번에는 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연 거고 이번에 2번째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6개월. 이거에 예. 대해서 정말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국회로 갖고 와서 좀 적나라하게 좀 한번 들어보자. 예. 그런 취지에 저희가 동감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고요. 예. 어떤 의제나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할지는 저희 상호 먼저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예. 이제 그분들이 발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뭐 그럴 내용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지난번 그 22대 총선에서 우리 당이 45%를 얻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의석수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서 국회에서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있죠. 예.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41%, 그 예상보다 좀 많이 받기도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뺏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그 정권을 얻고 또 선거에서 승리해서 예. 저희 당원을 포함한 유권자 국민들의 바람을 이루려고 그러면 저희가 정확하게 51%는 확실히 받아야지 예. 그게 가능한 거다. 그러면 51%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아까 45% 41% 얘기했지만은 예. 충분하지 않다 이겁니다. 예. 그러려면은 외연을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의원 연찬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중수청이라고 그럽니다. 예. 중도 수도권 청년한테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해 왔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연 확장, 네. 자 중도 중수청, 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떤 지도부의 방향성이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연 확장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견해 차이가 있는데 예. 우리 그 당 대표께서는 12월까지는 이제 그 내부 결속을 다지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외연 확장을 하겠다라는 예.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 2달 동안 당원 수가 꽤 늘어갔고 예. 96만 명까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지방선거에 나서야 되는 이런 후보자들이라든지 현직들이라든지 그분들을 서포트해야 되는 예. 수도권의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이 바쁘죠. 예. 예, 좀 빨리 해서 빨리 태세 전환을 해서 저희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국민들 눈높이에서 해서 중도의 마음도 없고 수도권에서도 저희가 승리하고 청년들도 저희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내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최고회의에서 설전이 있었죠. 네. 양양자 최고위원이 당내 지지율을 지적하면서 뼈아픈 수준이다 꼬집자 김민수 최고위원이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왜 흔드나 직격을 했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아서 예. 저희가 좀 결속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고 예.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도 필요한데 저희가 좀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장동혁 대표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친윤계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당내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꽤 여러 분 계십니다. 아, 네, 한 분이 아니고 한 분이 예.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스펙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셔서 예. 결국은 그 현직 의원이 조승환 의원이 종합하실 거고요. 예. 여의도 연구원장 이사장은 또 당 대표시니까 예. 다 책임지고 가실 겁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네. 1분 정도 더 시간이 남아서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국민의힘 초선 의원 42명이 모입니다. 네. 그래서 뭐 계엄 사과 문제, 당원 게시판 문제 이런 얘기가 좀 오갈 것 같은데 네. 김대식 의원이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연말이 노선 변경의 데드라인이다. 만약 노선 변경이 없다면 상당한 혼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노선 변경에 관련해서는 예. 당 대표께서도 연말에는 예. 이제 좀 방향 전환을 할 거라는 말씀을 이제 몇몇 의원들과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 말을 믿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계엄에 관련해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없고요.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반성이 부족했다고 혹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끝까지 반성할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자, 오늘 정치인 세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국혁신당 박병원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앞서 민주당, 국민의힘, 자, 오늘 조국혁신당까지 조은석 특검의 내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좀 평가 그리고 아쉬운 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내란 특검이 어제 종료가 됐죠. 예. 예. 직연 재판장이 석방한 윤석열을 재구속했습니다. 예. 예. 또 한덕수 등 지난 정권 내각의 주요 인사들을 기소를 시켰죠. 예. 그래서 내란 내각이었던 걸 밝힌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예. 추경호, 황교안 등 정치인들을 기소했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단순한 보수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 내란과 깊이 연관된 정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까지 밝혀낸 것이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특히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 이유가 민주당이 24년 4월 총선 이후에 좀 여러 장관들에 대해서 계속 탄핵을 제기하는 등 국정 발목을 잡은 게 주요 이유라고 했지만 그게 예. 아니고 이미 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 밝히는 등 윤석열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 행위임을 드러내는 여러 증거들을 취합한 성과가 있는 내란 특검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반면 사법부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신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그 서영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의원단이 이 부분은 매우 아쉽다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또 했고요. 예. 25년 올해 10월달에 군인권센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고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고발한 게 이제 계엄 선포 당일 새벽, 그러니까 작년 12월 4일 새벽에 대법원 중요 간부들이 모여서 비상계엄이 실시됐으니 사법권을 군부에 이양하는 절차를 논의한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당시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럼. 예, 그렇게 고발이 된 상태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11월 말, 그러니까 한 몇 주 전에 서면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내서 그런 적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국수본에서 이첩시켜가지고 이 부분 사법부의 내란 가담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고 뭐 결과적으로 혐의 없으면 결정을 하더라도요. 예.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요 정도 서면 질의만으로 아예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셨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추가적인 수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 돼서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란 관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통일교 280억 그 금고 현금에 대해서 확보하지 않았죠. 예, 그 부분을 신속히 이첩하지 않은 것,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8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뭡니까? 종합특검이요? 예. 통일교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통일교 문제까지 포함한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
특검조차도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특검을 통해서 지금 미진한 수사로 이첩된 부분들이 꽤 있어서 예. 내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특검에서 그 부분을 이어서 수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개혁신당이 네.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 단일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은 약간 좀 이전 내용인데 12월 11일 날 이준석 대표가 제3당 추천 방식을 얘기하면서 네. 조국 혁신당을 지목을 했어요. 네. 자, 이거 혁신당에서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 통일교와 관련된 특별검사가 필요한지 여부가 전제된 질문인데요. 예, 저희 그렇죠. 당에서는 예.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특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예. 통일교 의혹에 있어서는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저희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뭐랄까요, 이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이 소명하고, 예. 또 만약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의원이 있다면 자진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특검보다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산학자 통일교 총재의 금고에 보관 중이라는 280억 문제를 해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좀 해명이 필요하고, 사실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80억 중에 예. 1억 5천만 원은 관본권이에요, 지금. 예. 예, 그래서 5천만 원짜리 관본권 3개가 지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 관본권이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지금 발행이 되었다고 띠지에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그러면 정확히 윤석열 정부 때 나온 것이고,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윤석열 정부 기간에 있었던 이 관본권이 어떻게 통일교 금고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하다. 예. 이런 그건 특검의 수사 결과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아니면 특검이 그 수사 내용을 지금 국수본에 이첩한 상태입니다. 국수본에 있는 예. 자료에서 지금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특검이 거기까지 밝혀놓고 사건을 이첩한 상태이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의 악재가 되더라도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자, 저희는 이런 입장인데,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국힘이나 개혁신당에서 얘기하는 특검으로 갈 이유가 있느냐, 현재 상황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사건의 수사 성패에 국수본의 조직적 명운이 많이 매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 이 경찰이 이런 중요한 정무적인 사건을 수사하는 게 처음 배당되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그러면 이 사건을 만약에 헐렁하게 수사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국수본은 제대로 된 어떤 전국의 주요한 사건들을 수사하기는 부적절한 기관이라고 낙인 찍힐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할 만한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미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밝히셨어요. 23명 전단팀을 꾸리셨고,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수사가 과연 미진한지를 좀 지켜본 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2심부터 적용하고 1심이 네. 아니라 법무부 네. 장관의 추천권 배제 이쪽으로 해서 지금 국회 통과를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방향은 네. 찬성하십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게 지금 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못 봤는데 2심부터 적용한다라는 것과 예.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판사, 내란 전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구성에 이제 사법부 외의 외부 관여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러면 사실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근데 다만 약간의 판단의 여지는 이제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마저 좀 말씀하십시오. 예.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번에 요 자리에서 이제 서항진 원대께서 뭐 지금 그 뭡니까 이제 그 소위를 통과한 법안대로 하자면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하시고 했던 부분인데, 현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판사가 새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내란 전담 재판법을 짜면은 그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할 거니까 반드시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재판이 정지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을 안 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이게 위헌인지 판단되는 몇 개월 동안 재판을 계속 정지해요.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구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 구속이라는 거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속하는 거잖아요. 도망갈 우려가 있는 예. 피고인을. 근데 재판을 안 하고 있으면서 이 피고인을 계속 잡아둘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보석으로 피고인을 석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고 예.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걸 막자는 게 내란전담 재판부법의 취지인데 예. 이 법대로 하면 오히려 석방을 가속화시킨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 당의 문제 제기 이후에 변화된 모습은 2심부터 하자. 그리고 재판부 구성에는 관여를 최소화하자. 이렇게 예. 됐다면은 예. 이러면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사법부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내용하고 동일해져 가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란 전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13개 형사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위원 재판부도 그 한 부서인 거고요. 예. 전부 합의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명의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계시고 항소하면은 전부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그런 재판들입니다. 예. 서울고등법원은 이런 상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란 재판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하게 될 테니 예. 서울고등법원에 내란 집중심리재판부를 두겠다라고 올해 9월 2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비슷한 거네요. 네, 그러면 이름이 집중심리재판부냐 내란 전담재판부냐랑 다를 뿐이지 내란 재판을 집중심리하면 그게 내란 전담 재판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서울고등법원이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저희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다른 법안에 비해서 신속하고 조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정무적으로 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예.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오히려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부터 많은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통한 사법개혁부터 저희가 차분하게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느냐. 예, 이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좀 정무적으로 같이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하고 협력할 게 좀 많아 보이는데 말씀하시는 네, 거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요즘 관계가 좀 어색한가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 네. 약간 조국혁신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차별화 전략에 나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정말 발목 잡기입니까? 아니면 차별화 전략입니까? 예,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발목 잡기 전혀 아니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의 문제, 그 법안의 문제 제기가 발목 잡기였냐 생각을 해보면 예. 민주당 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지적 때문에 그 위험성이 제거된 법안이 진행되는 오히려 도와주는 거다. 당연합니다. 예. 도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법안들도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당이 얘기하는 게 5개 광고물법이잖아요. 뭐 플랑이 너무 극우적인 또 혐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예.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법에 대해서 이제 그 요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나중에 그게 알고 보니 허위 사실일 경우에 언론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이런 얘기들을 예. 하고 있는데 예. 이것 하나하나가 모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안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같이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정당에서는 이 제안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지금 막 이상 플랑 걸려 있는 그게 정당에서 건 플랑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근데 그 정당 사무소가 신고돼 있는 선관위 사무소 가보면은 그냥 동사무소 이런 데를 무단으로 당 사무소인 것처럼 신고해가지고 사실상 정당법에 따른 신고가 아니라 허위 신고를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부가 단속을 통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표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반대 입장에 섰다면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는 거 아마 저희도 반대했을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관성과 계속적인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국혁신당 이거는 좀 더
내용적으로 보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협력 관계고 도와주는 거다. 발목 그럼요. 잡기는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 법안을 좀 더 민주적이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내용으로 성안하는 데 저희 당이 도움을 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지난주에 민주당하고 개혁진보 4당의 정치개혁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조국혁신당 입장과 네. 민주당의 입장, 최우선 과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그거는 정말 아쉬운 그 언론의 제목 뽑기였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 교섭단체 기준 완화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소극적인 것 같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입장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잘 보셔야 될 건 이제 12월 12일 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과 조국 대표님을 비롯한 이제 야 4당 대표들의 회동에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11월 26일 날 있었던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의 첫 만남. 그렇죠. 당대표 조국 대표 23일 당대표 당선 이후에 첫 예방을 했을 때 뭐라고 정청래 대표님이 하셨냐면 본인이 정청래 대표님이 대표되기 전에 대선 전에 했던 이재명 대표 당시 민주당 대표님과 원탁회의. 그다음에 그 박찬대 직무대행님이 하셨던 원탁회의 합의안은 내가 당대표 했을 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맞습니다. 11월에는. 그런데 12월 12일 날 만남에서는 원탁회의 합의는 약속은 약속이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탁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치개혁 논의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의 태도 변화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이견이라고 하는 거는 정청래 대표님은 정치개혁 현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구당의 부활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반면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정개특위의 핵심은 지구당 부활이 왜 현안이냐? 어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생소한데. 그 쟁점보다는 원내 교섭단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말고 제3의 교섭단체가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가장 첨예한 문제이고 또 이제 얼마 안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기초의원 선거구가 2인 선거구제로 남을 거냐 아니면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제의 다인 선거구가 확대될 거냐 이게 사실은 가장 첨예한 쟁점이거든요. 그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지금 공언하는 것은 내란 세력의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존속시키고 있는 양당 원내 교섭단체 구도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먼저 발언을 하시고 그에 대한 야당 몫으로 국민의힘에게 마이크가 절반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 청산에 부합하는 지금 정치 질서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고 있지 못하다면 국민의 절반을 대표하는 마이크가 가는 건 제가 보기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이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제3의 원내교섭단체가 들어가서 사회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치하고 있는 국면을 넘어서 지금 해야 될 현안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가 국회에서 실릴 수 있는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다음번에 다시 모셔서 나머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박병원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았어요.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추위가 덜합니다.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3.3도, 대전 2.4도, 광주 3.2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8도, 대전 12도, 광주와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은 크게 웃돌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 경기 북동부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남부에는 5mm 미만, 그밖에 수도권과 충청 북부, 강원 내륙에는 1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더라도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3도입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쿠팡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지도 보름이 흘렀고 이 당국의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불안이 커지면서 쿠팡을 떠나는 소비자도 생겨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싫지만 떠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많다는데 쿠팡의 정보 유출 문제와 부실한 대응을 심층 취재한 성민수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방송이 언제 나갔어요?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이제 14일에 나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게 이 방송을 보니까 처음 유출 사고를 신고한 사람이 나오던데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 사고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네요. 네, 실제로 만나서 이제 이메일과 정황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11월 16일에 이 신고자가 처음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예. 이분이 개발자인데 그 이메일을 굉장히 특이하게 쓰고 있어요. 예. 그 가상 이메일을 이용해서 쿠팡에는 그 한 계정으로 그 쿠팡에서만 쓰는 계정으로 가입을 해둔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계정으로 이메일이 왔는데 쿠팡 발신자가 쿠팡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열어보니까 예. 사실을 알게 되고 쿠팡에 신고했는데 예. 사실 쿠팡이 신고할 때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을 알게 되고 조사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죠.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쿠팡이 자체 조사에서는 한 4,500건 정도 유출된 것 같다. 4,500건. 네. 말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였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키사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같이 조사를 하니까 이게 3,370만 건으로 밝혀진 거죠. 예. 자, 유출 용의자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라고 지금 거의 뭐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유출 과정을 가상으로 한번 재현을 해봤다면서요? 네. 그 일단 처음에 쿠팡이랑 인터넷진흥원이 조사를 했을 때 전직 개발자가 갖고 있던 이제 쿠팡은 탈취라고 했어요. 예. 그 전자서명키라는 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 쿠팡의 고객 정보가 들어있는 뭐 일종의 IP 주소죠. 포트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좀 검색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예.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보니까 그 고객 정보가 들어있는 포트가 어디다 요건 예. 알 수 있는데 예.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보안 토큰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 보안 토큰이 이제 열쇠 같은 거거든요. 예. 그 열쇠를 생성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바로 전자서명 키다. 전자서명 키. 네. 예. 그러니까 마스터 키를 들고 나갔으니까 관둔 지 6개월이 지나도 그 마스터 키를 이용해서 새로운 열쇠들을 막 생성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쿠팡을 주문할 때 자, 집 앞에 그러니까 문 앞에 물건을 갖다 놓으세요라는 의도로 공동 현관에 비밀번호도 적어 놓습니다. 문 네. 열고 들어오시라고. 네. 이것도 지금 유출이 된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맞습니다. 민감한 정보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신고자가 받은 이메일을 보면 거기에 이제 현관 출입 방법이 다 적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뭐 아직까지는 다크웹에 그렇게 팔리는 정황이 없는데 예. 만약에 이제 캄보디아 같은 데 있는 보이스피싱 단지, 범죄 단지로 넘어간다, 범죄 조직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예. 그동안에 뭐 카드사 해킹, 그다음에 이동통신사 해킹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좀 사기 범죄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예컨대 악용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악용할 수 있죠. 예. 범죄자들이 악용하기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과거 주소지도 있고 너 예전에 어디 살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기 범죄에 너무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리고 속아 넘어갈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쿠팡은 우리가 주문을 하는 내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미를 유추할 수도 있어요. 예. 예컨대 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 그 가족 주소가 있으면 그 가족 번호로 연락해서 당신 아들이 지금 낚시를 갔는데 조난을 당했다. 예. 빨리 돈을 보내라. 우리가 구조를 빨리 해야 거의 된다. 보이스피싱에도 악용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예. 저도 이제 쿠팡을 종종 쓰는데 유출 사고 이후에 지금 주문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유출 사태 이후에 추가로 접수되거나 신고된 피해 사례가 지금 확인된 게 있습니까? 일단 사람들은 지금 그 쿠팡 모바일로 접속하면 거기에 접속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언노운,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계정으로 접속한 흔적이 많다는 내용이 사실 뭐 제보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그 집단소송 카페라든지 이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정결제 의심 사례도 사실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쿠팡에서는 일관되게 지금 유출된 정보가 이용된 정황은 없고 예. 결제 정보 같은 경우에도 유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내일 국회 청문회 열리는데 김범석 의장이
나오지 않겠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유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그 지난 일요일에 국회 가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예. 본인은 170여 개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고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서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 이랬어요. 예. 사실 뭐 김범석 의장이 나오지 않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한데 2015년에는 국감에 이제 농가다 다쳤다고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다른데 예.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니까 사실 170여 개국에서 영업한다고 해도 미국 쿠팡 본사의 매출이 90%가 한국에서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쿠팡 투자자들도 한국이 메인 시장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김범석 의장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게 소비자들도 그렇고 다양한 층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쿠팡에 전직 관료나 법조인들이 엄청나게 포진해 있다. 많이 영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만 이제 쿠팡으로 정부 부처나 국회 보좌진 출신이 그 심사를 받고 나간 게 한 18명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관 업무를 하는 전체 인원이 한 100여 명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사임했죠. 이게 박대준 대표도 사실 대관 업무 담당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라든지 정부를 상대하는 일종의 그 로비스트 조직이죠. 그리고 이제 박 대표가 이끌던 사회공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외형 쿠팡의 상생이나 사회공헌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대관 업무 조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뭐 현실적으로 좀 쿠팡을 제재하거나 또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지금은 없습니까? 일단 지금 매출의 3%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면 이제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 사실 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을 빼고 감경 사유를 좀 반영하면 이거보다는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과징금은 뭐 쿠팡 입장에서 그냥 내고 끝낼 수도 있는 문제고 행정소송 3심까지 가면 이게 꽤 오래 걸리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거론되는 건 이제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 네. 쿠팡이 이제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며칠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전자상거래법 32조 2항에 소비자 재산상 손해가 있으면 예. 그 전자상거래 업체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 이렇게 큰 업체에 내린 적은 없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영업정지를 검토하면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좀 쿠팡이 자세를 고쳐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지금 탈퇴한 회원 정보도 유출되고 있습니다. 좀 탈퇴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쿠팡을 쓰든 안 쓰든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쿠팡 회원 가입이 돼 있는 분들은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거기에 걸려 있는 카드 결제 정보, 우리가 그 카드 결제 정보를 거기에 등록해 놓잖아요. 그걸 좀 가급적 삭제하는 게 좋고. 일단 삭제해야 된다. 저도 삭제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등록돼 있던 카드도 사실 비밀번호를 바꾸는 정도의 조치는 취하는 게 좋고. 카드의 비밀번호를 바꿔라. 네. 예. 그리고 쿠팡도 그 쿠팡에 로그인하는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 로그인 비밀번호도 바꿔라.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S의 성민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2월 16일 화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승기였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